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태백, 영월, 평창 등 영서권을 중심으로 추가 한파특보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20도, 철원 영하 18도, 화천과 태백 영하 17도 등으로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서권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영동권 영상 1도에서 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천에서 동해안으로 가다 보면 운전자들을 설레게 하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요. 지명을 알리는 인제 신남이라는 안내판입니다. 이른바 MZ세대의 여행 인증샷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김희곤 기자입니다. 홍천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는 국도. 터널과 산길로 운전이 지루해질 무렵 도로 위로 녹색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 인제, 신남.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SNS에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저도 신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표지판을 보게 되면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제 신남 이렇게 가끔 저희 딸들도 저한테 지나가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 보내주거나 하면 한번 웃거든요. 이 언어 유희 표지판 인증샷은 SNS에서 일종의 여행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유쾌한 반응에 인제군은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딱딱한 공공 표지판의 서체를 그대로 살려 컵받침과 키링, 스티커 같은 굿즈를 공식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인제 지역 업체에서 모두 제작하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공공 표지판, 아이러니하게 귀엽게 보이는 경우들, 그런 간극 자체를 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들에게는 로컬과 장소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로 표지판 하나가 인제라는 지명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인제 신남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요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상품이 있다면 또 발굴해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인제군은 관광 굿즈 유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국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돼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16곳 가운데 7곳이 강원자치도에 조성돼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과수 특화단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도는 사업 선정과 함께 스마트 사과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키워 도내 과수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13일부터 엿새간 교통지도 인력과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해수욕장,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관광객 밀집 지역에 교통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또 교통상황실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돌발 정체와 긴급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궤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제 사비 시대의 왕궁터로 알려진 부여 관북리에서 1400년 전 피리가 발견됐습니다. 가로로 불어 연주하는 관악기, 횡적구로 삼국시대의 관악기 실물이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대 목간 공문서 유물들도 역대 최대인 329점이 무더기로 출토돼 사비 백제 왕궁의 실체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TJB 김소영 기자입니다. 백제 전통 복장을 한 연주자가 백제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부여군이 진행한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로피리 형태의 백제 관악기, 횡적을 재현한 겁니다. 횡적은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몸통 3분의 1이 부러진 상태로 7세기 백제 조당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 인근 구덩이에서 발견됐습니다. 구덩이 내부 유기물 분석 결과 해당 공간은 화장실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백제 횡적의 실체가 처음 확인된 것으로 삼국시대 실물 관악기가 출토된 첫 사례입니다. 백제 음악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목간도 모두 329점이 출토됐는데 단일 유적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입니다. 당시 관등과 관직, 인사기록 등을 나무 조각에 기록한 것으로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 목간 표면을 칼로 깎은 삭설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작 시기나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간도 발견돼 백제의 국가 운영 방식을 파악할 결정적 단서로 평가됩니다. 삼국시대에 삭설이 나온 곳은 오직 백제만이 확인된 겁니다. 백제 중앙관청에서 실무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간이 사비천도 초기 단계의 수로에서 집중 출토된 점에서 인근 건물은 목간을 제작하고 관리한 관청 건물로 추정됩니다. 왕궁 중심지로 알려진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1982년부터 이어져 온 발굴 조사로 대형 전각과 수로 등이 확인됐으며 연구소는 내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북 일대가 백제 사비 왕궁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관청 건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옆에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발굴을 계기로 백제 사비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강릉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총 94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은 997대, 노후 경유차 폐차는 1060억 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전기차 보급은 차량 가격, 연비,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돼 승용차 기준 평균 600만 원이 지급되고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4,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홍천군이 이번 달부터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장기 재직 지원을 위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가입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매월 15만 원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기시 근로자는 적립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3천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모두 홍천군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청은 온라인 또는 군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 생산 제품 우선 사용 등을 입찰 공고 권장 사항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가 올해부터 전지훈련팀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던 제도를 최대 3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에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지급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늘려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추천으로 2026 올해의 책을 선정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동해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올해의 책 코너와 홍보 배너 전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시민 추천을 받은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 도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 올 4월 중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일반 부문과 아동 부문 각 한 권씩 총 2권이 2026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릉시는 27억 원을 들여 고령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 부담을 줄이는 입식 식탁 세트 설치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경로당에 척추 온열 의료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8억 원을 들여 강동면 모전 1, 2 경로당과 옥천동 동북 경로당 등 2개 시설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